젊은 여성분들이 뭐에 놀랬는지 쓰러지고 경찰들마저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느 것에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아직까지도 우리 곁에 전설적인 락밴드로 남겨지는 비틀즈, 그 비틀즈를 보고 저렇게 열광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보다 유명하다.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이 1966년에 한 문제의 발언이라고 합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시위가 일어났고, 비틀즈의 음반을 공개적으로 태우고 일부 라디오 방송국들은 그들의 곡을 방송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물론 그 발언을 했던 존 레논, 그 역시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회자되는 전설적인 비틀즈, 그리고 예수보다 유명하다고 선언한 존 레논을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처럼 가지고 놀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비틀즈를 해체시킨 마녀, 존 레논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그 타이틀이 아직도 떠나지 않는 그녀, 바로 오노 요코라고 합니다. 그녀는 현재까지도 6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전방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33년 일본 도쿄의 부유한 은행가의 집에서 태어나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본 왕실혈통 귀족 출신의 잘나가는 은행가였고, 어머니 역시 굴지의 재벌가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코가 일본에서 살 때 다녔던 학교는 왕족, 귀족, 재벌가, 그 있는 사람들만 다니는 가쿠슈인이라는 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학교를 다녔으니 오노 요코의 집안의 재력과 권력은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일본의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나 그에 대한 반발감, 그리고 어렸을 때 전쟁과 부모님의 이혼, 그런 것들 때문에 자살 충동이나 외로움 등을 엄청 느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1952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전위예술을 시작했고, 1959년부터는 뉴욕의 전위예술 집단인 플럭서스와 함께 했는데요. 나체가 될 때까지 관객에게 가위로 자신의 옷을 자르게 하는 퍼포먼스로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1966년부터 오노요코는 런던으로 거점을 옮겨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자신의 개인전에 찾아온 존 레논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노요코가 인터뷰에서 말한 그들의 첫 만남의 이야기는 이렇다고 합니다. 나는 존 레논이 누군지도 비틀즈가 누군지도 몰랐고 음악도 들은 적이 없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에 존 레논이 나를 찾아와서 갑자기 망치를 빌려달라면서 작업을 걸어왔습니다. 물론 나는 거절했지만요. 그 후에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존이라며 알려주었고, 그가 또다시 찾아와 망치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나는 5실링의 망치를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존은 내게, 당신이 내게 상상에 못칠 박을 망치가 되어준다면 상상의 5실링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뭔가 의심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누구나 다 알던 이 비틀즈를 누군지도 모르고 존 레논이 자신한테 한눈에 반해서 작업을 걸고 너무나 멋진 작업 멘트로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게 너무나 진부하고 소설에서나 나올 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직까지도 오노 요코는요, 전략적으로 이 존 레논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이야기가 신빙성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비틀즈의 존 레논과 눈이 맞아 함께 예술 활동을 열렬히 펼치며 시대의 최고의 커플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각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지속하다가 결국 1969년 3월 2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존 레논과 오노요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션 레논이라고 합니다. 60년대 후반부터 이 존 레논은 맛이 확 가버리게 됩니다. 그녀의 영향을 받아 갖가지 기행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맛이 갔다고 걱정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오노요코는 존 레논을 발가벗기기 좋아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충격적인 누드가 앨범 커버로 삽입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온 존 레논과 오노요코가 처음으로 완성한 앨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 레논의 솔로 음반 자켓에도요, 그는 지체 없이 깡마른 자신의 알몸을 내보이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노요코는 검은 옷을 완전하게 차려입고 존 레논만 홀딱 벗은 채 그녀 위에서 알몸으로 쭈그리고 있는 역사상 아주 유명한 포옹신을 찍고 롤링스톤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와 전위 예술가의 만남. 무언가 시너지를 기대했지만 예술의 세계는 어려운 것일까요? 약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그들은 계속 지속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노요코는 팬들에게 동양에서 온 희대의 마녀라고 불리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존 레논과 결혼한 이후 항상 세상에 알려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전부인 신시아라는 여자와는 달리 이 오노요코는 돈과 명성, 그리고 세계 최고의 광고 효과를 가진 남자의 아내라는 그 특권을 마음껏 누렸다고 합니다. 오노요코는 한때 예술가로서 성공의 길이 보이지 않자 우울증에 걸려 입원까지도 했었는데요. 존 레논이라는 충성스러운 홍보 담당자를 대동한 초호화 전위 예술가이자 창의적인 작가로 이미지를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1980년 12월 8일 밤 앨범 홍보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존 레논은 자택 앞에서 마크 체프먼이라는 자신의 광적인 팬에게 총을 맞게 됩니다. 존 레논이 총에 맞아 살해된 장소인 맨하탄의 다코다 빌딩의 출입구라고 합니다. 그는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당신은 존 레논이냐? 이런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존 레논은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타임지에서는 존 레논의 죽음을 음악이 죽은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오노요코가 존 레논이 죽은 후에 이상한 행보를 보였다고 합니다. 존 레논이 죽은 지 이틀도 채 안 돼서 그의 시체를 비밀 장례식에서 화장한 후 재가 되어버린 그의 유해를 뉴욕 센트럴 파크에 뿌렸다고 합니다. 오노요코, 이 작디 작은 동양의 여자가 비틀즈를 해체하게 만든 악녀, 동양에서 온 마녀라는 평가를 왜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틀즈 멤버들 사이를 틀어지게 만든 결정적인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오노요코는 비틀즈의 음악 활동에 어이없을 정도로 온갖 오지랖을 떤 일화가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비단 비틀즈뿐만 아니라 모든 가수들에게 있어서 성역이라 할 수 있는 그 녹음 스튜디오에 늘 존 레논을 따라와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거드름을 피우며 가짜는 훈수를 뒀고 아들 션을 임신했을 땐 자신이 힘드니까 이 녹음 스튜디오 안에 누워있을 침대를 들여놓으라는 그런 막무가내 진상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 레논과 음악적 부분은 물론이고 소울메이트라 할 수 있을 만큼 유대 관계가 깊었던 폴 맥카트니를 그렇게 질투하고 싫어했다고 합니다. 비틀즈의 곡들은 대부분 존과 폴이 작곡을 해서 함께 공동 작업한 곡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오노요코가 둘 사이를 엄청 회방 놓으면서 도저히 공동 작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비틀즈 해체 이후에 근간이 되었고 해체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이 존과 폴이 화해하려는 기미가 보일 때마다 귀신같이 회방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륜 커플. 존 레논이 오노 요코와 사귈 당시 그에게는 이미 신시아 포엘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오노 요코와 바람이 난 존은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고 이 요코랑 재혼을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비틀즈 팬들 중에서는요, 이 존 레논의 음악성은 인정하고 좋아하지만 인간성과 사생활 관련 부분에서는 이 바람을 요코랑만 피웠던 게 아니었고, 걸핏하면 가정폭력을 휘둘렀고, 요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 션은 애지중지 아꼈는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큰아들을 방치한 것은 정말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되고 인성적으로 싫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오노 요코 역시 존 레논을 만났을 당시에도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편은 이치야나기 토시라는 일본 작곡가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편 앤서니 콕스, 미국의 영화 감독인데요. 이 둘 사이에는 딸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결혼도 해서 배우자도 있었고 애도 있었는데 불륜을 통해서 이어진 커플이었던 거였죠. 세 번째, 오노 요코의 남성 편력. 이 요코는 존 레논이 죽은 후에 온갖 미화시킨 꾸준한 언론 플레이로 영원의 불멸의 사랑,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존 레논의 운명적 마지막 여자 이미지를 구축해놨는데 실상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존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존 레논은커녕 비틀즈란 가수도 몰랐고 그들의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면서 그야말로 운명적인 사랑인 척을 해댔는데요. 폴 맥카트니가 이 말을 듣고 결국 화가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폭로까지 해버렸다고 해요. 왜냐면 이 오노 요코는 처음부터 비틀즈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존 레논한테 접근하기 전 자신한테 제일 먼저 아주 적극적으로 찝적대었다고 폭로를 했던 거였죠. 그저 자신이 뜨려고 비틀즈의 유명세를 이용해 보려고 여기저기 다 찔러보고 다닌 그런 여자였던 거였죠. 그리고 존이 죽고 나서 위에 언급한 이미지로 얻은 이득들이 상당해서였는지 죽은 남편만을 그리워하며 사는 그 연력 코스프레를 열심히 하던 와중에 존이 암살당한 지 넉 달 만에 다른 남자를 만났고 심지어 그 남자는 예전부터 무려 20년 넘게 꾸준히 관계를 유지했던 게 들통나게 됩니다. 네 번째, 존 레논은 전처 신시아와 그 사이에 줄리안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오노 요코가 행여나 존 레논이 그 줄리안을 챙길까봐 온갖 방해 공작을 해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션이 태어나게 되자 그게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이혼 후에 신시아가 데려간 줄리안이 아빠가 보고 싶다고 그 손편지를 보냈는데 오노 요코가 중간에서 가로채서 내내 가지고 있다가 존 레논이 죽고 난 후에 경매에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리안이요, 아주 어릴 적에 존 레논과 몇 가지 안 되는 추억거리인 스케치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 줄리안과 존 레논이 함께 그림을 그리며 놀아준 소중한 물건인데 그것조차 줄리안 몰래 경매에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존과 신시아가 이혼한 후에 이 폴 맥카트니가 줄리안을 너무 가여워해서 줄리안을 위해 만들어준 곡이 명곡 헤이 주드라고 합니다. 제목과 가사 속에 나오는 주드가 바로 줄리안인데요. 처음에는 이 주드가 아니라 줄리안의 애칭인 줄스라고 제목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나 너무 노골적이다 싶어서 주드로 고친 후에 곡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존 레논의 유산이고 저작권이고 전부 다 자기한테 돌려버리고 장자인 줄리안은 단 한 푼도 못 받게 하려고 온갖 계책을 다 동원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노 요코가 존 레논이 죽자마자 그의 팬티부터 그가 쓰던 병기
이 병기는 1764만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어금니마저 유품이라 할 수 있는 건 싸그리다 경매에 팔아먹었던 게 밝혀지게 되었다고 해요. 여섯 번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존 레논은 오노 요코와의 결혼 생활 도중에 수시로 바람을 피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 제일 유명한 게요, 오노 요코의 중국계 비서였던 메이 팡이라는 여자라고 합니다. 다른 여자들보다도 유독 그녀에게 깊게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신이 투철했던 이 오노 요코는 하루가 멀다 하고 존 레논과 싸웠고, 결국 이왕 바람 필 거라면 내가 아는 사람인 게 낫다면서 그냥 둘 사이를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예 둘을 여행도 보내주고 동거할 집도 정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최악의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은 건 존 레논의 아내라는 그 타이틀을 죽어도 놓치고 싶지 않았을 뿐이고, 이는 결국 존 레논을 사랑한 것보단 이용한 측면이 더 크다는 사실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사진은 2017년도 1월에 찍힌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노 요코가 50살 연하의 남자친구랑 당당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사진이 파파라치에게 찍혔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오노 요코는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의 자세로 예술과 음악 작업에 임해왔다고 합니다. 2009년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평생 공로 부분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노 요코는 그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는데요, 바로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레이디 가가와 같이 공연도 펼치고요. 또한 헐리우드의 트러블 메이커 이 킴 카다시안과 다정히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존 레논의 소울메이트라고 불려왔던 이 폴 맥카트니가 몇 해 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차피 존은 떠날 사람이었고 비틀즈는 해체의 길로 이미 접어들고 있었다. 오노 요코는 그런 존에게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준 사람이었다. 세계적으로 인류 음악계에 획을 그었던 존 레논,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오노 요코. 서양에선 아직까지도 친구 사이를 틀어지게 만드는 여자에게 오노 요코라고 부르고 조롱하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녀는 여러분에게 비틀즈를 해체시킨 동양에서 온 희대의 마녀인가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가는 예술가, 음악가인가요?